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언제 처음 본 거죠? 작년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반팔 입고 그때 뵀었으니까. 그때가 홍대하고 건대 열심히 성산점. 성산점 열심히 하셨는데 벌써 20개예요? 네, 진짜 열심히 달렸어요. 20개까지는 이게 보통 일 아닌데 아, 그래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일만 하고 지냈어요. 오픈하고 매장 운영하고 네. 가맹점 출점하고 왔다 갔다. 공장까지 오픈이 됐어요. 처음에 홍콩에 정말 너무 많이 빠져 계시구나. 사실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았는데 네네. 그야말로 그냥 홍콩 자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사랑이라기보다는 홍콩은 통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분들이랑 알고 지내게 된 게가 지금 제가 20살, 20대 초반 때부터 홍콩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을 접하게 됐고, 홍콩 사람들이랑 친구 사귀면서, 친구들도 홍콩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을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홍콩 때문에 제 인생의 전환점들이 계속 생겼어요. 홍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밖에 보고 있는 거랑 너무 많이 다른 점도 많이 느끼게 됐죠. 홍콩의 매력이 뭐예요? 홍콩 디저트의 매력이 뭐고 홍콩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래도 홍콩은 까도 양파 같은 존재라고 그래야 되나요?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 화려한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고유의 레트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옛날 거를 너무 많이 구사하고 계시고, 먹으러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그 맛을 구사하다 보니까 맛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홍콩에 이제 로컬 맛집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이걸 왜 아무도 안 가져 나오지? 하는 그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홍콩에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홍콩에서도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홍콩은. 그러고 이제 차찬탱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무슨 한약 먹듯이 정말로 쓴 한약 먹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밀크티를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접하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고 홍콩에는 전 세계의 모든 디저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 입맛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러고 빵이나 이런 게 또 되게 많거든요. 정말로 할아버지들이 우통 볶고 막 반죽 빚고 하는데, 그런 게 밖으로 봤을 때는 비주얼은 되게 약한데 맛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홍콩을 대표로 하는 디저트를 이제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많이 본 게 이 까이단자이를 이제 쿠키화 시켜서 이게 홍콩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받고, 이거를 좀 더 한국에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하에 가서 사실은 그때 먹어봤어요, 까이단자이를. 근데 맛이 없어요. 밀가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뭔가의 변화를 주면 좋겠다, 그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카페 하고 싶다 이러면 보통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카페 사장을 꿈꾸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는 결심까지, 그리고 실행하기까지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 과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사업을 하기까지 어떤 결심을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사람들이 알아야 뭐 어느 정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뭐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게나 이제 일 돌아가는 거를 파악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로 제가 예전에 그 일식집 알바를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홀 서빙만 하면 되는 경우였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이제 주방에 계신 그 주방장님한테 쫄라서 거기서 요리를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장님이 아침에 어디 가서 뭐를 어떻게 데우고 이 가게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그게 습관성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업하기 전에 이미 네, 알바할 때부터 좀 그런 걸 항상 이게 제가 뭔가를 하겠다는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주어진 일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금방 실증이 나고, 뭐를 해도 요리를 좀 더 붙여가지고 이걸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살 때 처음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사업은 제가 28살 때
28살 때 그때 네. 처음 하신 게 화장품 무역이요. 화장품 무역. 잘 되셨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그때는. 이것도 되게 우연한 기회에 된 건데 이제 제가 상대방 파악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이드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화장품을 막 엄청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화장품들을 사서 어디다 팔까? 라는 이 회사를 가지고 이제 손님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게 그때부터 이제 한류 열풍이 화장품 열풍이 좀 더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거를 홍콩에 가져가서 팔면 되겠다 라는 이게 정말로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여쭤봐도 사실 친구라는 게 그분들 이제 삶의 터전이긴 한데 이 방면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파는 거지 하면서 이제 사실 조금 그 주문하는 사람들의 그 주문 수량이나 이런 걸 뚫고 이제 원처를 찾아가다 보면 그 뿌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무역을 하게 됐고 소매를 하다가 도매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가게까지 하게 됐고 이제 사업을 엄청 많이 키웠다가 그러고 또 망했어요. 어떻게 왜 망하요? 사드 문제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중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이제 사업에 하면서 이제 자금이 엄청 많아지다 보면 내가 성공했구나 하는 그런 으쓱함? 그렇죠. 자만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 조금 흐르는 거가 안 보이고 근데 이게 정말로 새는 물줄기들이 원래는 똑똑 샜다 그러면 이게 점점 그렇죠. 커져가지고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망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고 그러고 또 중간에 뭐 되게 많았어요. 그 사드 터지고 나서 한번 휘청을 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이미 기회를 찾아서 이제 알리바바에 납품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시위가 터지고 뭐 정치적인 문제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갑다 하고 포기를 해버렸죠.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제가 28살 때부터 작년까지 37살까지 했으니까 10년 정도 했죠. 화장품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 찾은 아이템이 홍콩 디저트 카페를 한번 해보자. 이걸 네. 딱 결심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화장품을 하면서 저희 사무실 아래 카페를 하나를 오픈을 했어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제가 사업하려고 딱 장착하고 하면 잘 안 되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 될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이 막 엄청 으리으리한 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 회의실이 특별히 마련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1층에 카페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미팅하는 장소가 돼버렸는데 사실 처음에 밀크티 런칭했을 때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이 밀크티가 뭐지? 뭔지 모르죠. 그리고 홍콩 다방이 뭔지를 모르고 그때도 이제 네이밍도 그렇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콤한 홍콩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러다가 저희 또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어요. 앞에 이디야가 들어오면서 저희 매출이 반토막 나고 그 반토막 난 거를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홍콩 다방이 됐고 그리고 저희도 이마트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길이 계속 생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도전인 것 같아요. 뭐 도전을 하고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뭔가를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매장을 어디 직접